코딩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야 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창조력이 발휘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창조적인 행위이고 많은 사람이 이 이유 때문에 이 분야에 끌린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구입해서 읽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자라면 그리고 우리 모든 후배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프로그래머 열정을 말하다 책인데요. 10년 전에 구입해서 읽은 책이긴 하지만 보시면 12년도에 출판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도 여전히 배울 게 많고요. 여전히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전략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지도 해두고 포스트잇도 열심히 붙여가면서 정말 유용하게 읽은 책인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항상 특근이랑 야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개발자로서의 열정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을 꿈꾸면서 국내 시장에서든 해외 시장에서든 기죽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책이에요. 그리고 책 추천 영상을 만들려고 찾아봤더니 아쉽게 인터넷 서점에서는 품절로 나오더라고요. 출판사 어딘가요? 인사이트 출판사님 제발 이 책 다시 발행해 주세요. 아쉽게 품절인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들을 이 영상에서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 크게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요. 당신의 시장을 선택하라. 그냥 앞서갈 것인가? 위험까지 무릅쓸 것인가? 수요와 공급? 코딩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가장 못하는 사람이 되라.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라.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라. 진정한 전문가가 되라.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건지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챕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자신에게 투자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아카데미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물고기 낚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라. 멘토를 찾고 내가 멘토가 되고 연습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하는 방법. 거인의 얻기 위해서 그리고 10년 전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도 벌써 개발자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체되지 않는 개발자가 될 건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부는 실행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 읽기 그리고 매일의 성과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기억하라. 현재 위치에 충실하라. 이번 3부 챕터를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개발 일지도 쓰고 제가 항상 더 개발자답게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유지 보수를 즐겨라.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을 지겹게 대할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하는 일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탁월함을 더해갈 건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부 마케팅은 높으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다. 5부 자신의 강점을 유지 보수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 없는 길과 로드맵을 만들어라. 시장을 주시하라. 이거 정말 좋은 전략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 책 1부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정말 좋은 문장이 있는데요. 삶이 일로서 소비된다면 일을 사랑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일에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얻는 것은 따분하고 평범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아침에 더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 일을 사랑하면 얼마나 더 인생이 충만해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맥락은 이겁니다. 우리의 시장을 현명하게 선택해서요. 우리에게 투자해서 우리가 탁월한 개발자가 되고 시장에서 원하는 개발자가 된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실행을 하고요. 나 자신을 마케팅하라 라는 좋은 전략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부 자신의 시장을 선택하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에 투자해야 할까? 어떤 영역의 전문 기술을 개발해야 할까? 지식을 폭넓게 해야 할까? 아니면 깊게 해야 할까? 경력을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라는 상품은 자신이 제공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러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서비스를 누구에게 팔려고 하는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향후 몇 년간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러한 선택에 얼마나 큰 모험을 기꺼이 할 것인가. 위험과 보상을 절충하는 것은 어느 기술과 영역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고르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오늘날 시장에 근거해서 채택할 기술 목록을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해서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강한지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술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라고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실천하기 부분에서 직원 공모나 취업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느 기술이 수요가 많고 적은지 알아보라. 그리고 많은 큰 기업들이 다른 외부 기업들을 아웃소싱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아웃소싱한 회사들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코딩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에 어떤 기술에 투자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자신이 속한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 분야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사업 관리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지 코드 짜는 로봇이라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뽑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코드만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업 분야 경험을 자신의 능력 중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코드만 작성하는 개발자와 어떤 강점을 더 추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원하는 건요. 비즈니스 담당자와 점심 약속을 잡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업계 잡지를 고른다. 그리고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읽으면서 사업적인 그런 사고 능력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걸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장 못하는 사람이 되라 부분에서는 주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주변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개발 문화가 좋은 똑똑한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내가 배우고 또 그들처럼 될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 개발자 모임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모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 코드를 읽으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라 챕터에는요. 나라면 일을 하는 한 가지 방법만 아는 사람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겪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활동할 때도 딱 한 가지 기술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한 사람을 뽑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고 보수적이지 않게 경력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자. 내 경력, 즉 내 삶의 모양과 상태는 더 낫게 바뀌었다.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스토리도 있는데요. 기터브에서 전업으로 일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30만 거절하다. 저도 구글이라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선택했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웹서버 프로세스의 하위 수준, 유닉스 디버깅도 할 줄 안다. 그리고 RDBMS 설정을 분석해 잠재적인 성능 병목을 찾아내고 네트워크 라우터 설정을 확인해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도 찾아낸다. 그러니까 프론엔드 개발자라면 딱 정해진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주변 것들을 다 익히고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자신을 얼마나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 방면에서 유능해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는 하지 않았지만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려면 특정한 역할이나 기술에 매여서는 안 된다. 경력으로 해야 할 역할을 정하는 방법은 경력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죠? 플랫폼 운영체제, 코드 대 데이터, 시스템 대 어플리케이션.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라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내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지, 메모리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 프로그래머 기계계는 이 기계 뭐냐면요. 정말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부족하고 리더는 해킹을 잘 못한다. 둘 다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렵다. 드물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정말 원하는 제 커리어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나오는데요. 개발도 잘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 업무를 다른 디자이너나 PM에게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겸비한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아 있어요. 하나를 습득하고 다른 하나에 능숙해지라. 그래서 옆에 실천하기 부분에 보면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 중에 다재다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요소를 나열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울 것 목록에 넣어두고 하나하나씩 다시 내가 마스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가능하다면 실제로 써보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면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가 되라. 여기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바 전문가 수천 명이 공개 채용에 응시했지만 자바 클래스 로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거나 JVM이 일반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라면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는 쉽겠지만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JVM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떻게 메모리 관리가 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안드로이드나 iOS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런 개발자가 되자라는 말이에요. 가상기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구조를 공부해보라. 소스 파일을 컴파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을 내 공부해보라.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직장이나 바깥에서 가르칠 기회를 찾아보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꾸 읽으면서 오버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두고요. 내가 이걸 읽고 나서 이 주에 어떤 걸 실천해 볼 수 있는지 적은 다음에 정말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채워나갔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너무너무 좋네요. 제가 사실 책장에 꽂아두고 읽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이미 이 책을 읽은 그 해에 제 걸로 다 체득화했고요. 저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뿐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개발하면서 저만이 찾은 전략과 그런 노하우들을 함께 녹여내서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들으면서 내가 어떤 걸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내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달걀을 전부 다른 사람의 바구니에 넣지 마라인데요. 이거 다 읽으면 저작권에 위배될 것 같은데 조금씩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벤더들은 왔다 갔다 하라지. 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을 알아. 그래, 너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만 알아. 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운영체제를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작은 프로젝트를 2번 정도 해보라. 한 번은 잘 아는 기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한 번은 경쟁 기술로 하되 그 기술의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라 부분에서는요. 자신의 일에 탁월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정말로 열정을 쏟아낼 만한 일을 찾으라.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일들이 지겨워지고 열정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너무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이 있을까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열정을 느끼고 재밌다.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것들을 이뤄내는데 성취감을 가지다 보면 다시금 열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나는 새 일을 하는 법을 배우기를 좋아했다. 결국 새 기술을 배우면 새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결코 기술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일과 다음에 하고 싶은 일로 정의했다. 기술은 그저 성공에 이르는 한 방법일 뿐이다. 와, 이거 정말 제가 100% 동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안드로이드 개발자, 시스템 커널 개발자로 정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기술이 그거일 뿐. 내가 안드로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였고요. 지금은 프론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론엔드 개발자고요. 백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예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라 부분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물고기 낚는 법을 배우라. 나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가장 분명한 출발점은 자신이 일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견고한 코드를 개발할 수 있고 뭔가 잘못됐을 때 문제를 고칠 수도 있다. 어떻게 동작하는가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이다. 도구를 골랐다면 매일 시간을 들여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주거나 개발 환경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줄 만한 새로운 것을 공부하라. 제가 항상 T자로 로드맵을 관리하고 경력을 개발하라 라고 했는데요. 튼튼 토양이랑 주력나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일정도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를 찾으라 부분에서는요. 멘토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역할 모델이다. 멘토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주었다. 디렉터리 서비스를 깊이 공부하고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 익숙해져야 하고 스크립트 언어를 숙달하는 것이었다. 이게 제가 별표 친 게 저도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크를 해둔 것 같아요. 멘토가 되라. 무엇인가를 정말 배우고 싶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연습, 연습, 또 연습. 컴퓨터 산업에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평소에 연습에 쓸 시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연습할 만한 새로운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려면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세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애자일 프로세스를 따른다면 그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조금 시간을 내서 공부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스크럼 마스터 자격증을 딴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이유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한 가지와 책 한 권을 고르고 웹사이트를 보기 시작하라. 이 책의 좋은 점은 이렇게 조언도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패턴과 비법을 배우려면 많은 분량의 기존 코드를 파고들어야 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코드를 자신의 스타일과 능력을 점검하는 확대경으로 삼는 것이다. 왜일까? 이 개발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기존 코드를 이처럼 비판적으로 의식하며 탐구한다면 나쁜 코드에서도 배울 수 있다. 여기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서 책 읽듯 읽는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라. 그리고요.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화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로봇을 만들면 되죠.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찾으라. 평소에 되풀이하는 작업을 하나 고르고 그 작업에 대한 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하나 짠다. 자동화 때문에 개발자들이 대체되는 세상이 온다면 내가 그 자동화 툴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런 내용을 벌써 10년 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3부인 실행인데요. 실행에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조직이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성공은 일을 끝맺어 마무리하는 사람의 차지다. 열정에 불을 붙여보자. 그리고 지금 바로 내용인데요.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끝내는데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작업이 늘어난다. 슬픈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바라지 않아도 그 덫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감옥살이처럼 지겨움 없이 훨씬 더 빨리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움직이라.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라. 편해지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마음 읽기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읽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프로젝트나 유지보수해야 할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나 관리자가 요구할 것 같은 것에 대해 노트에 기록하라고 제안했다. 우리가 관리자의 기대 이상을 해내면 A급 명단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PM이나 팀장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해내면 고가 확정이고요. 제 성과도 계속 좋아지겠죠. 간단하게 목표를 세우고 일간, 주간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무 것이나 이러한 성과를 추적하다 보면 자신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업무라도 이렇게 내가 오늘은 뭘 할 건지, 이번 주에 회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해야 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고 공부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렇게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하나씩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작은 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자신감도 쌓이고요.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게 하루를 더 충만하게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업무 시간을 매일 몇 분씩 낭비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성가진 일은 무엇인가? 우리 팀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또는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걸 그냥 매일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면 우리의 생산성도 높여가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 딱 만들었을 때 팀원들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기억하라. 시작하기에 가장 확실한 웅덩이는 여러분이 속한 팀이다. 팀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고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팀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구조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 관리자의 목표는 결국 팀의 목표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함으로써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목적의식이 생기고 자신의 일에 의미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팀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결국은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목적의식도 생기고요. 또 주인의식도 생기면서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위치에 충실하라. 야망을 품으라. 그러나 드러내지는 말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매일매일 지겹게 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야망을 품으면서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좋겠죠.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일과 생활의 작은 성취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천하기 부분에요. 자신의 경력 목표를 일주일간 내버려 두라. 현재 업무 목표를 적으라.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하는 대신에 지금 하는 일을 끝낼 때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래요. 이 일을 훌륭하게 마치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전략적이면서도 전술적인 계획을 세우라. 그래서 동료들과도 조금 더 건설적인 이런 대화를 해나가면 좋다. 그리고 그 주의 마지막에 이 목표들을 만족시켰는지 진행을 평가하라. 와,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오늘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창조력이 발휘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창조적인 행위이고 많은 사람이 이 이유 때문에 이 분야에 끌린 것이다. 너무 좋아요. 지겨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오늘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는 그만한 가치를 했나? 라고 질문해라. 결코 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일어나면서 자신이 언제든지 현재 지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상기한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모두 대체될 수 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고 두말할 것 없이 자신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각각의 항목을 할 일 목록에 적는다. 각각의 코드나 일을 문서로 만들고 자동화하거나 리팩터링해 팀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유지보수를 즐겨래요. 유지보수 정말 지겹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자신의 리팩터링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로 삼아래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이 우아해질 수 있을까? 유지보수를 할 때도 나의 손길만 거치면 코드가 더 테스트가 강력해지고 코드가 더 깨끗해지고 유지보수해지기가 좋다면 이것만큼 정말 멋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보수 작업은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장이다. 자신이 프로젝트 리더, 아키텍트, 설계자, 코더, 테스터다. 창의력을 원하는 만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공 또는 실패를 측정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거 읽다 보면 왠지 유지보수하고 싶어져요. 측정하고 개선하고 또 측정하라. 8시간 열중하기. 그날 해야 할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해치우기 시작할 것이다. 8시간 열중하기를 통해 아주 생산적으로 한 주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실패하는 법을 배우라도 있고요.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리고 당황하지 말라 등도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록을 보면 노스킬은 항상 느긋했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늘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자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한다. 어려워 보이던 문제가 갑자기 더 쉬워진다.
나빠 보이는 상황이 갑자기 그다지 나쁘게 않게 된다. 당황한 일지를 꾸준히 쓰라. 여러분, 제가 개발일지 쓴 거 영상으로 공유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걸 통해서, 그리고 그때 제 선배가 매일 개발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항상 제 실패 다이어리, 성공 다이어리, 칭찬 다이어리 이런 일지를 통해서요.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나갔고, 이것들이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건강한 경력을 쌓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계획한 업무를 꾸준히 추적하다 보면 뒤죽박죽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일은 놓칠 리가 없다는 자신감을 응당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로드맵을 만들라 챕터에서 보면 개인 성과 로드맵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정말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계획을 꼼꼼하게 짜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살피는 것도 유익하고 힘이 된다. 시간을 들여 경력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계획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T자로 경력 관리하는 방법, 로드맵 작성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만든 것도 다 여기에서 비롯된 이유예요. 경력에서 선택할 방향이든 옹호하고 투자할 기술이든 원숭이 덫을 주의하라. 원래는 의도적으로 선택한 기술이었지만 한 움큼의 쌀이 되어 경력이 끝장나게 될지도 모른다. 단넷 사람들은 자바를 싫어하고 자바 사람들은 단넷을 싫어한다. 유닉스 사람들은 윈도우를 싫어하고 윈도우 사람들은 유닉스를 싫어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기술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님을 배우고 사실은 그 기술로도 좋은 코드를 개발할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개발자라면 한 가지 기술에 너무 목매이고 집착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딱 하나만 배우고 쓰는 게 아니라 오픈마인드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술을 써보고 내가 어떤 곳에서든 개발자답게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8분짜리 짧은 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진 거 저도 알아요. 읽다 보니까 다 중요해서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읽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다면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런 책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개발자 인생에 정말 좋았던 책이 있다면 꼭 코멘트로 저와 그리고 다른 드림코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모든 책 제가 다 구입해서 읽어보고요. 또 좋은 책이 있다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이 품절이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대신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라도 노트에 적어두시고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렇게 비닐 표지도 해두었을까요?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로버트 마틴 삼촌이 쓴 이 추천사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에 대해 열정이 있고 위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으며 자기 일을 사랑하거나 기대 수준을 높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바꿔놓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이 책에서 체드 파울러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학습법, 원칙, 태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일에서 탁월해지는 법을 가르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멋지게 코딩해 나가시고요. 하루하루 재밌게 코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